안녕하세요. 뉴스를 읽어드리는 남자 사이다 머니 뉴스의 소식통 리뉴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미 변호사 리플 SEC 소송 약식 판결 일정 예정보다 늦어질 듯.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리플의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이 이번 주 약식 판결 일정주를 앞둔 가운데 이 소송을 지속적으로 추적해온 미국 연방검사 출신 변호사 제임스 K. 필런이 예상보다 긴 프로세스가 될 것이라고 오늘 새벽 트위터를 통해 전했다. 그는 약식 판결을 위한 신청서 제출 절차가 매우 복잡하다. 따라서 7에서 8월 개시 브리핑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며 모든 브리핑은 10월에서 11월에 완료될 전망이다. 윌리엄 힌먼 SEC 전 기업금융국장의 연설이 내용이 담긴 이메일 공개 여부는 약식 판결이 보류되는 동안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CNBC와의 인터뷰에서 SEC와의 긴 법정 다툼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가까워졌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음 뉴스입니다. 넷마블 FNC 큐브 허브 오픈 히든 타이틀 대거 공개. 블로터에 따르면 넷마블 자회사 넷마블 FNC가 P2E 게임 런처인 큐브 허브 베타 버전을 21일 오픈했다. 넷마블 FNC는 큐브 허브에 신규 타이틀을 대거 추가하는 한편 PC용 게임 런처 기능을 지원할 예정이다. 블록체인 게임 외에 일반 타이틀도 추가되는 만큼 한국어 버전으로 이용 가능하다. 앞서 지난달 넷마블 FNC는 큐브 허브와 큐브 월렛 베타 버전을 통해 스테이킹, NFT 마켓, 디파이, 토큰 스왑 등 기능을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다음 뉴스입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코팍스 28일 원화마켓 운영 재개. 뉴스일에 따르면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코팍스는 오는 28일 오후 2시 30분부터 원화마켓 원화로 암호화폐를 매매하는 거래 영업을 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코팍스는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특검법 시행 이후 시중은행, 전북은행으로부터 실명 확인 계정을 획득한 첫 번째 암호화폐 거래소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은 이날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심사위원회를 열고 코팍스에 대한 원화마켓 변경 신고 수리를 결정했다. 금융정보분석원 측은 금융정보분석원의 현장검사 및 금융감독원의 서류심사 결과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심사위원회의 논의 결과 등을 고려하여 코팍스의 변경 신고를 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공식적으로 원화마켓을 운영할 수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는 코팍스까지 총 5곳이 됐다. 다음 뉴스입니다. 페이코인 3번의 재심사 끝 가상자산 사업자 승인, 단알과 분리 조건.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결제 관련 암호화폐 프로젝트 페이코인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조건부 사업자 신고 수리 결정을 받았다. 지난해 12월, 올해 1월 재심사에서 유일하게 보류 통지를 받은 세 번째 만의 성공이다. 21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은 PCI 발행사 페이 프로토콜의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수리키로 결정했다. 다만 페이 프로토콜 모회사인 다날 핀테크와 최대 주주 다날은 PCI 서비스 모델에서 손을 떼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페이 프로토콜만 했는데 지금과 같은 구조를 유지하려면 다날 핀테크도 각각 자산 사업자 신고를 접수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겠다면 PCI 사업 구조에서 다날 핀테크를 분리해야 한다고 통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뉴스입니다. 스테이픈 게임 분류 시 국내 다운로드 금지 가능성 제기. 솔라나 기반 무브먼트 NFT 러닝 앱 스테픈이 게임몰 관리위원회에 게임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 다운로드 가능 여부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앱 내 보상으로 받은 가상자산을 현금화하는 요소가 있는 만큼 게임으로 분류될 경우
국내 다운로드 서비스가 전면 금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코인데스크 코리아가 전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게임이 아닌데 심사를 거쳐 등록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등록돼 있기 때문에 스테프니 보상을 현금화하는 요소가 있는 게임인지 심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 변호사는 스테프니 보상을 현금화하는 요소가 포함된 게임으로 판명된다면 현행 게임위의 입장에 따른 유권 해석을 참고할 때 국내 다운로드가 금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무돌 삼국지 사건을 고려할 때 현금화 요소가 있는 게임이라면 국내에서 유일하게 금지되는 게 공평하다고 덧붙였다. 다음 뉴스입니다. 캐나다 중앙은행 BTC 투자자 금융이해도 낮아.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뉴투데이가 캐나다 현지 미디어 글로브 앤 메일의 보도를 인용. 캐나다 중앙은행이 최근 연구 보고서를 통해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상대적으로 금융 관련 이해도가 낮은 경향이 있다고 진단했다고 21일 보도했다. 캐나다 중앙은행은 해당 보고서에서 상대적으로 금융 관련 지식이 해박한 캐나다 투자자들 중 비트코인 보유자 비율은 일반 수준의 투자자들보다 낮았다고 설명했다. 또 보고서는 캐나다 비트코인 보유자 중 대부분은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남성이었다. 대다수 BTC 보유자들은 암호화폐를 투자 수단으로 간주했으며 극소수만이 결제 수단으로 이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부연했다. 다음 뉴스입니다. 호주 금융감독원 은행들 암호화폐 사업 개정 동결 말아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호주 금융감독원이 랜섬웨어 금융 범죄 탐지 및 신고 가이드라인을 발표, 은행들에게 디뱅킹 암호화폐 사업 개정을 동결하는 관행을 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이는 합법적인 사업체를 범죄자로 오인하도록 하고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현지 기업들이 신규 서비스의 갑작스러운 대규모 거래, 휴명 계정 이체 등 랜섬웨어 공격이 의심될 만한 정황을 포착하면 신속히 호주 사이버 보안센터 등 규제기관에 보고할 것을 제안했다. 다음 뉴스입니다. 호주 금융감독청 내년 공인금융기관 암호화폐 취급 여부 협의. 호주 금융감독청이 암호화폐에 대한 위험관리 및 정책 로드맵을 제시, 내년 공인예금 수취기관 ADI 은행 업무 수행 가능 금융기관의 암호화폐 취급 허용에 대해 관련 기관들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은행들의 암호화폐 보유 조건에 대한 국제결제은행 바젤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APRA는 올해 중반 암호화폐 건전성을 기준을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며 결제용 스테이블 코인의 기존 규제 프레임워크를 적용하기 위한 작업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리스크 관리 관련 APRA는 모든 규제 대상이 암호화폐 관련 활동을 시작하기에 앞서 적절한 실사 및 포괄적 리스크 평가를 수행할 것을 제시했다. 또한 이들이 증권투자위원회의 모든 공개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암호화폐 관련 활동에 대해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면 APRA 및 ASIC에 소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 뉴스를 다 읽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